네, 형제인 안에 이어 검찰의 전방위 수사까지 이 롯데그룹이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 일가의 최측근인 최정병 롯데카드 사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이 롯데그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책본부 실무진들과 함께 이 사장급 임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너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최림경 롯데카드 사장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신격구 총괄 회장의 어떤 주변의 핵심 인물로서 총수 일가의 자금 자체를 관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롯데가 받고 있는 의혹들이 그러니까 비자금을 어떻게 형성을 했느냐, 비자금 형성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그런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됐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그렇게 형성한 자금을 그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저는 이제 총수 일가에 가기 바로 직전 단계로서 임원급 간부들을 직전 소환한 게 단계다. 아니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 여러 가지 좀 증거인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뭐 금고나 서랍이 뭐 텅 비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금고도 비어 있었고요. 네. 뭐 신격구 총괄 회장의 금고도 비어 있었고 신동민 회장의 금고도 비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롯데가 그 전에 거의 차량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서류들을 다 없앴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실제로 컴퓨터에 있던 하드 디스크를 삭제한 정황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직원들이 그냥 수작업으로 지운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그램까지 동원을 해서 지웠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개인이 개인으로서 어떤 비리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가져가려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조직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이 책임자는 최소한 별도로 이걸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뭐 처벌, 법적인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를 받게 사실 될까요? 증거인멸 자체가 네. 증거인멸하는 형량이 높아서가 아니라요. 증거인멸로 인해서 감추려고 했던 범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밝혀야 됐고 네. 그렇다면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그 형량이 못지않은 정도의 사실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보통 그 구속 사유라고 할 때 가장 큰 대표적인 사유로 뽑는 게 증거인멸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이지 네.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뤄냈다는 것은 롯데가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기를 검찰의 수색으로 인해서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네.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료들을 다 자발적으로 파기한다? 그건 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거고요. 분명히 롯데가 지금 억울해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리를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셈이죠. 네. 이 검찰 수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뭐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압박 수사의 강도가 더 높아진 셈 아닐까요? 이제 호텔 롯데 인수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를 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도 이게 과연 검찰 수사와 연계가 된 것인지 뭐 네.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고 하고 있고 검찰도 이거를 뚜렷이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하필 이 시점에서 뭔가 문제가 밝혀졌다는 것은 얘기하신 것 같은 사유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네. 호텔 롯데도 마찬가지로 다른 리조트 같은 것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다 계산이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5천억 원 가량을 지불을 해야 될 것이라면 그걸 6천억, 조 단위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많은 금액을 비자금으로서 조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네. 과정에서 또 역시 또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역시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 뭐 롯데의 좀 비자금 조성 방법 그동안 뭐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신격호 회장의 같은 경우에는 그 땅 사랑이 좀 굉장히 좀 익히 좀 알려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대기업들도 과거에 80년대, 90년대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 같은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네. 롯데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이 워낙에 예전부터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는 것들, 뭐 서울 지역도 그렇고 전국 각 지역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의 땅을 통해서 뭐 재산을 증식했고 또 한 번 증식하고 마련한 땅을 계열사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또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고 감각도 굉장히 좀 탁월하신 걸로 뭐 알려져 감각이 탁월한다고 할지 뭐 지난번 네. 형제의 난 과정에서 알려진 바이지만 이제 롯데그룹의 일본 국적을 이용을 해서 네. 우리 땅을 뭐 사면서도 세금 같은 것을 별로 거의 내지 않고 싶다시피 어떻게 하면 취득하는 그런 일도 불거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걸 그냥 감각이 좋다라고 말하기엔 저는 크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자금
을 조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격호 회장의 사실상 그 셋째 부인인 그 서미경 모녀에게 일감을 좀 몰아줬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유언 실험이나 유기 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서미경 모녀가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곳들인데요. 네. 이 그룹들이 뭐 롯데 시네마 극장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극장의 알짜는 우리가 뭐 극장 표값이 아니라 거기에는 팝콘, 팝콘하고 네. 음료에서 많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유기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에 있는 건물의 빌딩에 그 최근에 신동빈 회장이 설립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 엑셀러레이션 같은 거 회사들이 네. 임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과연 적정한 가격을 측정을 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역시 과다 계상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과다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들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결국 검찰과 세무당국의 그 칼끝이 거진 뭐 신동빈 회장 턱 밑까지 왔다. 신동빈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지난 10년 정도로 아무래도 봐야 할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사실상 한국 롯데를 거의 지배를 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롯데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음료 부문의 뭐 M&A를 통해서 시장도 넓혔었고 또 부동산 수출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또 신동빈 회장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진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진출 과정에서도 이른바 역분식 회계라고 해서 손실을 많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비자금 같은 걸 조성했다는 의혹도 또 받았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하나 그때 의혹은 제기됐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수사로는 수사로 제대로 이어지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않았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털어서 검찰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좀 특이했던 경우 지난 10일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 바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영빈관을 바로 같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을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바로 안방까지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검찰이 그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냈다기보다는 이미 잘 점검을 해서 짜놓고 차근차근 예, 만들어 놓고 네. 확인하는 어떤 작업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기는 지난 3년 전에 CJ 이재현 회장의 어떤 구속대에 미뤄봐서 네. 그때와 양상이 상당히 비슷하고 그때도 시점이 생각보다 첫 수사에서 마지막으로 회장을 구속할 때까지 시점이 한 30일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사례를 유사하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 신동빈 회장은 호텔 롯데의 상장을 다시 한번 좀 약속했습니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게 뭐 기업의 어떤 내부의 문제 같은 것들이 이미 정리 작업을 상당 부분 해오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형제회담 과정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네.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 작업이 돼 있는 것과 그 준비 작업을 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마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어떤 그 의사 표시 같은 걸 그룹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조치 내부는 내부의 어떤 경영권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로서 제시를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빠른 네. 시간 내일지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죠, 사실은. 그 롯데그룹에 대한 이 대대적인 이 검찰 수사의 배경을 놓고 또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른바 형제회담은 롯데뿐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잦게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만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던가요? 아마도 그렇게 보이고요. 또 다른 어떤 형제회담 같은 경우에도 네.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뭐 소유의 경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실한 기업, 건실한 경영, 뭐 전문 경영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도 네.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경영 실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한 그런 후계가 이루어졌더라면 네. 이런 식의 이른바 형제의 난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진 않겠죠. 그런데도 정말로 조선시대에나 통할 것 같은 형제의 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여전히 뭔가 기업의 승계 작업이라든가 운영 과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롯데 같은 경우 가장 그렇지 않습니까? 재계서열 5위인데 기업 공개가 안 되는 회사 네. 어떻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축적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형제의 난이라는 게 그만큼 도드라져 보였던 거겠죠. 그렇군요. 그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놓고 이 형제의 난 과정에서 권력에서 좀 밀린 사람들이 검찰에 제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네. 시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검찰 내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얘기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란 과정에서 밀려났던 어떤 그런 세력들이 내부의 정보 이런 것들 제공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확인은 안 된 부분이고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고 그쪽에서 제보한 사실이 없다. 이미 알려진 자료 외에는 넘어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간의 전례를 봤었을 때, 그간의 전례 비슷한 사례를 봤었을 때 이렇게 내부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 검찰 수사로 옮겨갔을 때 네. 그때 처벌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오고 결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왔던 그런 가능성은 높습니다. 전례들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네. 내부인들은 확인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신격호 회장을 비롯해서 이 신동빈 회장 거의 뭐 지금 턱밑까지 수사가 좀 미친 셈일 텐데요. 이 오너 일가 전체의 그 검찰 소환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저는 7월 초중순경에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이 이미 상당 부분 거의 검찰이 밝힌 바로는 6개월에 걸친 내사에 의한 수사 네. 결과였고 그걸 확인하러 들어갔던 그런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뭔가 결정적인 것이 꼭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소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부터 총수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 네. 그것이 증거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